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시간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오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페르조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조나는 원래 배우가 다른 얼굴이나 혹은 역할을 청중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말인데요. 펄슨, 즉 인간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었고 퍼스널리티는 개인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성격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한 성격으로 사용되면 현대 생활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이기까지 하다고 정신과 의사이며 유명한 상담학자인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맞게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집간 아가씨가 결혼해서도 처녀 때처럼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친구 만났다고 자주 늦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황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한 사람의 아내로 행동해야 하고 또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과 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때와 상황에 맞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는 칭호는 교회에서의 역할이고 집에서는 하나의 아버지로서의 자상함과 따뜻함,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외조해주는 행동도 필요한 것이죠. 또한 대통령의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와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는 아이답게 놀 수 있어야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녀 교육에 필요한 돌봄과 가족 유대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가정의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른들도 때와 상황에 맞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시기적절한 보살핌이 필수적인 거죠. 다 자란 나무를 휘었다고 바로잡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 예비 교육을 받고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도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아서 일종의 부모 자격증을 받은 다음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차이점이나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미리 배우고 아이를 낳아야지 살다 보면 다 알게 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전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차를 주면서 운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배우지 않고 운전하다가 언젠가는 운전이 익숙할 날이 오겠지만 차는 이미 다 찌그러져서 망가진 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상황을 들어볼까요? 만 6세 미나의 집에 손님이 오셔서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네요. 엄마, 나 스티커 사주세요. 너 스티커 많이 가지고 있잖아. 별 모양은 없어요. 빨리 사주세요. 안 된다니까? 아니, 지금 사고 싶어요. 빨리 사주세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얘는 꼭 손님만 오면 뭘 사달라고 하더라? 엄마가 1,000원 줄 테니까 아줌마와 얘기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아이가 특히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엄마의 말을 안 듣거나 자기 고집대로 하려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이 없을 때, 즉 부모가 손님이 오셨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관대할 경우에 아이들은 그 점을 눈치채고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는 이때다 싶어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기 위해서 사달라고 졸라대는 행동을 보일 수 있겠죠. 둘째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자기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평소에는 아이의 욕구에 대해 관대하지 않았던 부모가 손님이 오셨을 때는 유달리 관대하게 아이를 다루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때를 쓰는 경우에는 평소처럼 일관성 있게 아이를 지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손님이 있을 때라도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등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있을 경우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평상시처럼 단호하게 지도를 해야죠. 또한 만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아이의 문제 행동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결과가 되어서 아이는 계속 그 행동을 학습하게 되죠. 그러므로 바람직한 다른 행동, 즉 장난감 정리하기, 물고기 먹이 주기 등과 같이 좋은 행동을 통해서만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욕구 불만이 원인일 때는 아이의 욕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이의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거겠죠?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 나 스티커 사주세요. 너 스티커 많이 가지고 있잖아. 별 모양은 없어요. 빨리 사주세요. 빨리요. 별 모양 스티커가 없어서 갖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스티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사용한 후에 사도록 하자. 아, 사고 싶어요. 얼른 사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와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봐. 지금은 내가 스티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스티커를 다 쓰면 엄마가 사줄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네, 손님이 오셨더라도 기준이 변하면 안 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자제력도 길러줘야 하겠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평상시처럼 단호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아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